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어요. 오랜만인가? 이틀 전에 봤나? 어제. 어제였어? 어제 봤어요, 아침이었어? 저희가?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뭐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죠. 날씨만 빼고 다 아. 완벽합니다. 오 마이 갓. 너무 나도 덥죠. 습하고. 그치. 나도 오늘 나가면서 집에 나갔는데 그냥 커피 사러 나간 거예요. 뭐 걷고 10분도 안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숨을 쉴 수가 없던데요? 진짜 최악인데 뭐 괜찮아요. 빨리 지나가겠죠. 이 날씨. 그쵸? 근데 이란 날씨도 비슷한가요? 그거 제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란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 비슷하고 사막 같고. 중동이잖아요. 중동 일단. 근데 어때요? 이란 날씨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뭐 여름에 다 덥거나 습하거나 다 그런데 이란은 조금 다른 게 지역별로, 도시별로 날씨가 워낙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란 북쪽은 굉장히 시원한 편. 다음에는 이란 남쪽은 굉장히 더운 편. 그러니까 두바이랑 그러니까 같은 이란인데도 두바이랑 가까운 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남쪽이라고 하면 도시 이름을 말씀드려봤자 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남쪽이라고 하면 보통 여름에 한 35도 이상 그리고 많이 나가다 한 40도 이상도 될 때가 많은데 북쪽을 봤을 때 지금도 8도? 한 6도? 막 이래요.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물론 겨울에도 그만큼 더 춥겠죠. 그래서 이란 날씨는 웬만하면 여름에는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남쪽은 굉장히 시원한 편. 그리고 북쪽은 굉장히 시원한 편. 그 다음에 남쪽은 한국보다 조금 더 덥고 습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거의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몇 도일까요? 미국 한번 볼까? 나도 모르는데. 근데 미국 그것도 미국 남쪽이면 예를 들면 애리조나 주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되게 건조하긴 한데 그치 36도. 근데 36도. 습도가 27. 습도 되게 낮고. 습도가 그러면 낮은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도 더우면?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미국 동부로 넘어가서 플로리다라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디즈니월드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건데 거기는 26도밖에 안 되지만 습도는 82. 괜찮네. 만약에 괜찮잖아요. 산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아요? 미국 사람들 사는 건 나는 아마도 애리조나 나요. 왜냐면 이거 한국 날씨 뭐 이란 날씨도 비슷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악은 그늘 들어가도 더워요. 피할 수 없잖아요. 밖에 있는데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피할 수 있는 건데 건조한 주나 건조한 날씨에서 그냥 그늘에 들어가면 돼요. 건조한 게 더 낫죠 아무래도. 뭐죠? What's that? Leave it turned off. Turn it back on. Shall we do it from the beginning? 아니 Let's just 이거 go. 완전 자연스럽게. AC는 그랬으니까. AC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첫 촬영인데. 반말할까요? 전도할까요? 그것도 난 사실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친구니까 반말해도 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거 불편할까? 저 몰라요.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또 우리 둘 다 외국인 거 맞는데 그래서 내 입장에서 반말 조금 더 맞지 않아? 그걸 어떻게 생각해? 반말 뭐 섞어볼까요?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좋아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란에 대한 얘기 짧게 했는데 이란에 원래 어릴 때부터 쭉 살았던 거예요? 한국 오기 전까지? 아니면? 그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거의 이란에 있었는데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그치, 뭐 뭐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잠깐 뭐 해외 나가거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냥 계속 이란에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러면 이란 쭉 있다가 한국 넘어와서 막 결국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 왔어요?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선교사, 뭐 기독교 선교사로 왔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안 믿지만 물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좀 이유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그쵸? 이란 사람들은 좀 사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장금에 빠져서 온다거나. 대장금 본 적 있어요? 그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오나라? 지난번에 왔을 때 그치? 그 방송 대장금. 2000 뭐 안 봤어요. 그게 안 봤어요? 본 적 없죠. 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이란에서 아예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예요? 그쵸. 한 번 보면은 그래도 계속 아직까지도 방송을 할걸요? 이란 그거? TV에서는. 근데 그거 제가 알아봤는데 2003년 거잖아요. 그냥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는데도 이게 건데 매력적인 거죠. 그때부터 이란에서 유명했던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좀 나중에 돼서? 아마
2003년에는 바로 이란에서 이게 방송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금 지나서 한 2004, 5년 때부터 이게 시작하지 그때부터?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장금이 사실 그냥 드라마를 보면 단순한 그냥 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드라마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깊게 생각하면 한국의 역사, 그쵸. 한국의 언어, 한국의 뭐 음식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담겨져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이란 사람들이 좀 진심이거든요.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랑 반대돼. 미국 음. 사람들은 음식 그냥 먹는 거 관심 있지 맛있는 음식 관심 없고 역사도 관심 딱히 없어. 우리 나라 역사 짧잖아. 이게 셀프 디스를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역사가 워낙 그렇죠. 기니까 다른 나라의 뭐 역사에도 관심 있는 것도 있고 또 음식은 되게 아마 보신 적은 없으면 좀 이거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음식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씩 다 보여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도 이거를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도 방송 그 드라마에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 한 씬 한 씬 뭐 예를 들면 만두라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또 뭐 비빔밥을 만들었을 때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 누가 이걸 먹을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너무 평가할 자세히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나오니까 와.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게 왕이 먹게 되는 건데 그래서 먹고 나서 왕이나 아니면 왕비나 이거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음식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안에 뭐 독이나 뭐 이것저것 넣는 것도 있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음식이 신기하겠죠? 어디로 가나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포인트였고 사람들이 좀 많이 흥미롭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씩 근데 거기서 이제 더빙이었거든요. 페르시아어로 나오니까 진짜? 느낌 한국어 느낌 그대로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약간 뭔가 아쉽긴 해가지고 조금씩 찾아보고 또 이게 그냥 원래 한국어로 돼 있는 드라마를 제가 또 오리지널을 구매하기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재밌고 언어도 뭔가 신기하고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거 한번 배워야겠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배우고 이란에 그 당시에 한국어 5학당 같은데 아니면 5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찾아봤다가 찾아보고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한국어를. 그러면 한국어 일엔 있을 때부터 배우다가 넘어온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5학당도 사실 뭐 이게 발음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뭐 가서 뭐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문법들, 흔히 알고 있는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글씨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줬는데 당시에 제가 또 워낙 그 한국어와 한국에 빠져 있었으니까 하나씩 저 검색하고 한국인 친구도 좀 SNS로 만들고 연락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일상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계속 그걸 쓰고 카톡도 처음에 이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한국인 친구랑 엄청나게 연락하고 근데 그랬어요. 카카오톡 쓰는 친구도 없었을 텐데? 그냥 어떻게 처음에 예전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게 친구들이 뭐 와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도 뭐 올렸을 때 다 한국어로 해시태그 한국어로 올렸어가지고 조금씩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좋아요 누르다가 서로 뭐 말을 하게 되다가 그러면서 카톡 아이디 교환하고 그렇게 좀 많이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누구였는지. 그치, 나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사귀었던 친구 거의 95%는 까먹었고 까먹었죠. 뭐 슬픈 건가? 그냥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거 보다가 한국 친구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만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한국 오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냥 진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그냥 이란이라고 하면 왠지 다 보수적이고 뭐 그쵸? 유학 못 가게 하고 혼자 못 살게 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어딜 가도 똑같이 그냥 어느 나라여도 딸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국도 비슷하게 할 받아들이면서 찬성하고 허락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미국은 어때요? 그냥 미국은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괜찮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래도 아들 거거든요. 가는 것보다는 딸 가는 거는 당연히 걱정하죠. 똑같이. 걱정하죠. 아들 가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저도 이게 어머니가 계속 반대를 했다가 아니다, 난 가서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고 좀 잘할 자신이 있다 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그쵸. 않잖아요. 모르는 나라잖아. 그래서 그랬다가 아버지가 조금씩 뭔가 찬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조건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좀 생각을 해보고 조건 그렇게 되게 조건. 매겼구나. 그래서 그때 조금이라도 넣으면 너 한국 간다면서 그러면 왜 성적 관리 안 할 거냐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났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말인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막 아무나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당시에 좀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혼났어요. 제가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뭐 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제가 한국어로 필기했어요. 근데 이게 필기하는 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필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소리를 딱 한글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국어도 모르는데 그 글씨들, 아는 글씨들로 그 내용을 그냥 말소리로 제가 한글을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얘가 뭐 다 한국어로 쓰는데 본인한테 읽어보라고 하면 본인도 모른다고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그때 한번 정신 차리고 더 이상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근데 또 제가 그때 그걸로도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그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그 유명 그거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죠. 다 제가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폴더에 넣어서 프린트를 해서 학교 가져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봐봐 내가 이거 다 이렇게 모아두고 있다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또 그것도 한번 걸려가지고 뺏기고 그런 에피소드가 별 굉장히 에피소드 다 많아요.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뭐 한국과 관련한 뭔가가 나오면 학교에서 얘 어디야? 서간도 어디야? 막 하면서 그치. 많이 찾아줬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그러면 한류는 왜냐면 한류는 조금 늦게 미국 들어가는데 이래는 언제부터쯤 한류 제대로 정착한 거야? 한류라고 만약에 케이팝이라고 그쵸. 했을 때 2012년, 3년이 시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드라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대장금 기준. 대장금이 대장금이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결국에 그런 거 뭐 관심 갖게 되면서 한국 오게 됐는데, 그럼 한국 오게 와서 처음에 뭐 했는지 그리고 살면서 좋았던 점? 제가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한국을 오면 굉장히 막 이렇게 신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피로가 그동안 쌓였는지 들어오자마자 한국 이제 공항 인천공항 도착하고 나서 드디어 왔구나. 약간 집 오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처음 도착했는데? 처음 도착했고 그 전에 모르는데 도착했는데?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뭐 관광객으로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 여행으로 뭐 여행 와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오니까 드디어 뭔가를 해냈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한 1년 동안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도착했을 때 딱 기억나는 게, 내가 도착해서 누구랑 그때 선교사로 왔었으니까 어디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때 한글 읽을 줄 알고 있었어. 단어는 거의 몰랐지만. 그래서 그냥 그 판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할 때 많거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읽고 있었던 거야. 읽고 뭔가 배우고 싶고 한글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막 애기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간판 같은 거 읽고. 그치. 나도 지금 애기인가 봐. 근데 재밌었고, 나도 당연히 불편한 점은 있긴 있었는데 익숙한 점도 많았어. 나도. 그 전에 뭐 한국 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럼 처음에 학생으로 온 거지?
유학을 왔죠. 그치. 다른 거였으면 허락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건부니까 그래도 무사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그치. 놀러 온 건 아니지. 놀러 왔으면 진짜 이 계획 전체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안 좋은 학교다. 안 좋은 학교. 우리 고대니까. 그래 여기 막 딱 그치 있잖아요. 그치. 이거 The borderline. 여기는 빨간색, 여기 오히려 색깔 빨간색.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를 제가 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한국어 일반 과정과 뭐 한국어 제고급 과정이라고 뭐 문학 배우고 시 배우고 이런 거 그것도 있었거든요. 있어? 그거를 제가 거의 한 2년 반 정도 수업을 듣고 뭐 대학교를 다녔다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사실 과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학사는 아니었고 사실상 뭐 이게 졸업을 하는 부분은 뭐 뜻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셨던 거는 정말 학사는 해야지. 제대로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안 받아줄 다니는 걸. 게 그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워낙 이게 뭐 석사까지 나오면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석사는. 근데 석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그럼 한국 사람들만큼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거야? 더 심각해요. 한국인보다 더? 그럴 수 근데 있어? 대부분 이란 테헤란 수도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학교를 합격을 하면 대부분 학사를 졸업하고 하버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스카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란도 한국처럼 수능을 보거든요. 근데 그 질문. 네. 이거 미국도 당연히 뭐 시험 보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시험은 이란에서 그 시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고3 때? 그렇죠. 고3 끝나고. 최악이네. 네, 최악이고 그것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뭐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날 아프면 어떡해? 아프거나 뭐 그런 것도 건부 때문에 자살률 이런 것도 되게 높잖아요.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막 삐입 처리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란이. 아예 몰랐어. 근데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한국은 학사 정도 나오면 그래도 뭐 취직하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치. 이란은 학사를 지급을 해주지도 않아요. 사실. 예? 학사를 뭐야? 지급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가면 죽겠네. 그 당연한 걸 뭔 자랑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학사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워낙에 이게 경쟁률이 세가지고 특히 좋은 뭐 회사를 다니고 싶거나 그러면 무조건 석사는 기본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사실 학위 2개에다가 연대 졸업한 거 총 학위증 3개 있는데 와, 석사는 아니니까. 그치, 그때 말했지. 너무 많아. 아직은 나 한 해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한없이 모자른 그런 이란 사람들의 기준치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석사를 나와야지 사실상 이게 취급을 해주니까. 그럼 부모님 뭐라고 안 해? 지금? 석사 하라고? 언제 할 건데? 라고 조금씩 이제 학사 2개 따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도 한 1-2주 정도 얘기 없으셨다가 또 석사 언제 할 건데? 막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밑바닥부터 깔고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저는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안 할 거야? 하기는 할 건데 근데 제가 이게 학사가 2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치. 또 제가 뭐 외국인 뭐 특별 장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 특별 뭐 그런 입학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인이랑 같은 교육 과정을 밟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전공 2개는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다들 외국인 분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학사 하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2개를 뭐하러 따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또 하나로는 좀 모자랄 것 같고 또 제가 관심 분야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이렇게 하는 김에 하나 더 하자 하면서 복수 전공까지 하고 사회학사랑 인문학사 이렇게 2개를 땄죠. 나는 심야했어. 나는 학교 더 이상 안 다니고 싶어서 심야 전공 해가지고 심중?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전공 하나 깊이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정치 의교학과 해서. 근데 나는 학교는 재밌대. 지금 학사인가요? 석사인가요? 석사만 했지. 석사만? 아니 학사만. 학사만? 학사만 했지. 아, 나는 다시 석사 하셔야지. 뭐 미국은 당연히 뭐 사실 우리 가족도 미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어릴 때 엄마는 우리 애들은 무조건 최소 석사 할 석사를 거야라고 해야지. 얘기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베 있고 다 할 거래. 하나는 이미 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거의 그 석사 시작할 과정이고 막내는 지금 나보다 10살 어린데 우리 가족은 5이야. 아, 그래서 전 너무 딱 많지. 남동생 한 명 딱 있어가지고. 동생 한 명? 네. 동생은 한국에 없지. 동생은 캐나다에. 캐나다? 캐나다 갔어? 동생이 고등학교를 그 캐나다에서 다니고 오,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되게 편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변하잖아. 편하게 살고 있잖아. 아니야? 뭐 지금이야 뭐 졸업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캐나다는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학생마다의 그런 뭐 특기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를 잘 살리면서 그치.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하나씩 보살피면서 그래 이거 하고 싶어 해 막 하면서 그치. 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미국도. 라떼는 말이야 그거 관심 없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 너 이거 똑바로 안 할 거야 막 하면서 뭐라고 막 뭐 잔소리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은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로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동생이 학교를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 그 수업에 그 서브젝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허락 받고 나왔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하길래 그래도 됐냐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자유로운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나는 좋다고 생각해. 사실 그래요? 한국에서 뭐 언젠가 결혼하고 한국에서 애들 키우게 될 수도 있는데 나도 근데 한국은 너무 좋은 점 많아. 사실 교육은 1등이고 좋은 점 너무 많은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는 자기 자유랑 뭔가 그 자유를 가지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 그런 탐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한국도요? 한국에서 이제 안 되는 거지.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좀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건 어려워. 아니지만 부모님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제일 미국은 어때요? 캐나다랑 비슷한가요? 캐나다랑 비슷하지. 우리가 사실 이거 웃긴 얘기인데 나는 미국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3 때 오히려 한국 뭐 이랜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잖아. 나는 미국에서 고3 미국에서 1, 2, 3, 4학기까지 있거든. 그래서 3학기 그리고 4학기에서 나는 하루 그냥 반 쉬어서 아예 수업이 없는 거고 이미 졸업 조건 다 맞춘 거야. 학기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학기가 그래서 내가 뭐 그냥 4개로 나누는데 하나씩 뭐 2달 반 정도 그럼 하면서 시험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학기마다? 그치 학기마다 이렇게 그리고 성적도 학기마다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3학기 4학기 이미 졸업할 조건 다 갖춘 거야. 다 이미 완료됐어. 뭐 학교처럼 그리고 이미 대학교처럼. 미국은 그 시험은 이미 어릴 때 중1 때부터 봤거든. 그럼 이미 가고 싶은 학교도 이미 합격한 거야. 그럼 나는 그냥 하루 빼서 그냥 쉬어서 게임만 했었어. 그랬지. 그런 거 제한이 없어요? 학기마다 뭐 들어야 될 수.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듣고 싶은 수업도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옆 동네 학교도 잠깐 가고 차 있으니까 그러기도 했고 자유가 자유로워서 많았지. 좋네요. 그렇지. 그럼 학교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한국 와서 학교 다녔잖아. 대학교. 그렇지. 그럼 한국 뭐 대학교도 그렇고 졸업하고 나서 한국 좋았던 점들, 한국 와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 나도 많은데 그런 게 너무 또 거의 8년을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있으니까 그런 게 워낙 이제 당연해져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다기보다는 맨날 그렇게 사니까 생각이 뭐 그렇게 나거나 그러진 않은데 좋았던 점은 우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여자 혼자 살기에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그치. 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애들 키운다는 얘기했잖아 방금. 네. 오히려 한국에서 키우면 좋은 점은 내 애들이 길거리에서 다녀도 미국보다 훨씬 특히 미국 대도시보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다. 맞아요. 뭐 물론 이란도 안전하기는 한데 근데 부모님 자체가 뭐 아이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애를 혼자 보내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인 건데 한국은 보면 제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지금 서울 올 때 지하철을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치? 버스도 혼자 타고 막 이렇게 지하철도 타고 이래도 되나? 길 잃어버렸나? 나도 하면서 볼 이렇게 때마다 처음에는 걱정이 돼. 제대로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 나이 때의 생각하지? 그때의 경험과 기억을 하면 제가 그냥 그때는 부모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 방법, 뭐 버스 타는 방법, 뭐 지도에서 검색하는 거 이런 거 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보면 되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 자기 앞길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뭐 잘 다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안전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좋았던 점이 음식이 처음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아시아 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한국, 중국, 일본 음식은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겠지만 이란도 좀 징그러운 거 나오지 않을까? 막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그치. 내가 모르는 데면 내가 모르는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벌레 안 먹어? 막 하면서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 왔을 때 물론 제가 대장금 때부터 한국의 음식을 그렇게 접하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해서 이게 뭐지? 막 하면서 하나씩 의심하고 젓가락으로 하나씩 뽑으면서 이게 뭐지? 하나씩 다 분석하고 보고, 또 양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걱정하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다 닭고기, 소고기,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건강식도 많고 다 그냥 모든 전 세계인이 먹는 음식들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또 그동안 제가 뭐 들었던 뭐 한국 음식이 좀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거북이 이런 거 대장금 때 나왔었거든요. 아마 거북이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모르지. 대장금 안 봤어. 그 보약식으로 아마 무슨 거북이탕인지 남겨주세요. 이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를 또 본 적이 많았어요. 뭐 거북이라든지 뭐 또 개구리 이런 거 예전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예전에는 아마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하나씩 제가 검색하면서 비빔밥이 뭘까? 비빔밥 재료가 뭘까?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다 몸에 좋은 음식도 많고. 몸에 좋은 음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미국에서 들고 온 거잖아. 피자, 햄버거에 비해서 그치, 미국 것들. 건강식이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다 음식이지만 나름의 절약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고 다 편하게 누구든 다 접할 수 있겠구나. 그냥 물으면 모르는 거지 재료를 다 하나씩 보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골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감동을 제가 받았고. 한국에 이랜더 이런 거 있나? 미국에 없거든. 특히 당연히 내가 음식 사서 직접 그 봉투에서 꺼내서 먹으면 그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식당 가도 그 원산지 다 써 있잖아. 써져 있어서. 이란 있어? 이란은 그냥 한국도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한국도 같은데. 이게 의무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다 하나씩 벽이 되고 하니까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고 또 편의점도 24시간 다 하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좋았고. 편리성 일단. 그러니까요. 그 이란에서 라떼는 저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24시간 하는 뭐 그런 매장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늦게 해봤자 새벽 2시, 막 3시 이런 거였지 하루 종일 하는 그런 24시간 24hour 뭐 매장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그랬는데 제가 또 그때 왔으니까 한국을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치.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거의 작년에 이랑 다녀왔거든요.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 좀 한국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처럼 됐다기보다는 지금 이건 좀 하면 좀 깊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또 이렇게 미국 욕해도 돼? 여기서 잘. 감사합니다. 욕까지 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재 때문에 이란이 좀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이란에서 나온 게 거의 2017년이고 다시 들어간 게 거의 23년 이랬으니까 거의 7년 만에
뭐 6, 7년 만에 제가 이란을 처음 간 거예요. 너무 워낙 바빠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제가 이란을 가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6년간. 근데 부모님이 거의 부모님 한 번 2019년에 한국에 오셨고 그 이후로 안 봤어요. 23년까지. 예? 7년 동안? 그쵸. 19년, 19년이니까. 19에서 13까지? 23까지. 아, 그럼 4년? 못 봤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냥 코로나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에 이란을 나왔고 2019년에는 부모님이 오셨고 그다음에는 거의 한 달 정도 계셨다가 저도 바빠가지고 공부 때문에 또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국에 쭉 있다가 부모님이 계속 저보고 엄청 보고 싶겠지. 아니 넌 정도 없냐 정이 없고 뭐 이렇게 이래 그러면 잠깐만. 네. Persian이라고 쓰잖아 언어. 페르시아어. 페르시아어. 네. 페르시아어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없는데.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정이 있긴 하냐, 너 신기하다. 보고 싶지도 않냐 하면서 이게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제가 이렇게 또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또 계속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뭐 뉴스 이런 것도 다 한국 뉴스를 보거나 뭐 세계 뉴스 이런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이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많이는 없겠지. 미국 않아요. 편이니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매체라고 해도 결국에 미국이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뉴스들이 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걸 보고 이란이 정말 위험해진 건가? 위험한 건가?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이란에서 살았던 그 기억들이 다 이 뉴스들과 매체의 그런 영향으로 다 왜곡이 되면서 정말 위험한 걸까? 가면 안 되는 건가? 라고 걱정을 하면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왜냐면 저도 이란에 있을 때 그런 뉴스가 많았거든요. 그치. 전 세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되게 유명한 뭐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체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항상 이란에서는 안 좋은 얘기. 그래서 다시 이란을 한번 놀러 가야겠다. 부모님과 확인하러 뵐 겸 가야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란에 있을 때 그런 뉴스가 많았는데 제가 살았던 이란이 안 그랬으니까 그치. 이것도 또 사실상 거짓 뉴스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갔는데 리스크. 역시나 이게 다 매체의 영향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다 평화롭게 살고 또 제재 영향으로 다 못 살 것 같고 막 식당 다 망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2013년? 23년 2013년. 2023년 숫자 어려워. 네, 진짜 어렵죠. 그래서 갔는데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긴 하구나.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 없는 게 없는 만큼 이게 잘 돼 있는 거고 가격은 훨씬 싸겠죠. 그죠? 훨씬 싸고 맛도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신기한데?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이란 사람으로서 이란이 이렇게 몇 년 만에 제가 왜냐면 또 2017년에 마지막 이란을 갔다가 안 가봤으니까 몇 년 만에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뿌듯하고 뭔가 좋았고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뭐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많지만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되게 좀 뭔가 신기했던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월급은 잘 받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음식의 퀄리티를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달러라든지 이런 거는 일일이 가격이 뭐 상승하거나 인상되거나 그러는데 이란은 거의 분당 이게 달러 진짜? 가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거의 나도 저한테 예상치 물어보시면 못한 안 돼요. 나도 진짜? 그 지금 확인하고 정도 싶은데? 거의 근데 인터넷에 안 나올걸요? 이란에서 다 이게 나와요. 그 실제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음식 이런 가격은 바뀌는 건 아닌데 왜냐면 달러를 살 때 그걸 이제 딱 실감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식당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이게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뭐 가격 인상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격 인상이 꽤 있는 편이죠. 그거는 이제 식당보다는 뭐 정육점이라든지 편의점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게 맨날 바뀌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네, 심하구나. 그게 너무나도 심하고 덕분에 조셉님 말고 미국 덕분에 그래서 또 이런 귀한 기회를 거쳐서 제가 이렇게 또 써먹고 있는데 예쁘게 얘기 안 해도 되지. 네. 저도 아마 저도 센 질문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따 네. 물어볼게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이제 새벽까지 하는 카페도 많고 또 이란에서 여자는 뭐 운전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엄청 막 네. 사우디보다 더 보수적인. 이란은 오토바이도 여자가 탈 수 있고 자동차도 탈 수 있고 운전 다 가능하고 근데 한 가지 충격 먹었던 게 담배를 피는 여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전 그거 좀 무서웠어요. 진짜? 밖에서 막 이렇게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 얘기인데? 그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니 이래도 되나? 아니 몰라. 너무나도 그치.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란에서 그렇다는 게 더 충격적이지. 더 충격적이고. 네, 뭐 다 이게 매체의 영향을 제가 또 이렇게 브레인워시가 된 거죠. 한번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실제로 가보니까 절대 매체에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 믿으면 안 된다. 네,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그때 살았던 도시, 갔던 도시 테헤란. 네. 오케이. 근데 제가 또 북쪽도 가고 남쪽도 그쵸. 가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 일반적인 뭐 다 평범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까 정말 최초로 매체가 그대로 이란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과의 문제 때문에. 진짜? 이때는 정말 이란이 뭐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나왔지. 지금 한국 언론 말하는 거지 미국 말고? 그냥 다. 그래? 뭐 이것도 안 좋은 얘기니까 그대로 또 보도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좀 보여준 것 같고 물론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그리고 이거를 어디 나가서 꼭 한번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딱 듣고 싶은 것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되게 미스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밑에서 써놓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자료를 띄워준다든지 이렇게 어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란 공격 막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그 사진은 자료는 다른 나라 아예 완전 다르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쵸.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 보면 여기가 이란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원래 모습 알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밑에서 뭐 미국 플로리다 주라고 쓰고 갑자기 뭐 강릉시 강릉시 완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제가 보면서 좀 많이 아니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자료 관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믿고 보는 언론이 좀 왜 그럴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좀 이거를 도대체 제가 직접 또 연락해서 왜 자료를 그렇게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좀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란 뉴스를 다뤘을 때 굳이 이번 뭐 일 아니어도 항상 뭐 검정색 뭐 되게 히잡을 쓰거나 이런 거를 쓰는 자료를 뉴스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란 여자들이 그렇게 안 입거든요. 그렇게 입지 않고 그냥 이제 히잡이라고 하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자유롭게 뭐 이렇게 좀 해주는 거랑 사실상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보수적인 거랑 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두바이나 이런 에미리트 이런 데 보면 좀 많이 자유롭고 관광객들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찾아가게 되고 그렇지만 나라 자체는 아무리 뭔가 좀 괜찮다고 이렇게 뭐 괜찮아졌다고 해도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남성들이 너무나도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는 그래서 아직도 뭐 히잡을 쓰는 사람은 그대로 쓰고 하는데 이란은 이렇게 얼굴 가리고 뭐 검정색에 이런 히잡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때 사진 보여줬죠. 없는데 계속 그 자료를 이란 검색하면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란의 아름다움을 뭔가 전달하는데 이렇게 힘을 썼다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그치.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했고, 이란은 히잡 기준이라고 하면 물론 히잡을 써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라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라고 할까요? 행사 같은데?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뭐 그런 정부와 관련돼 있는 정부 기관은 웬만하면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머리카락 보이면 일상에서. 죽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예전에는 물론 뭐 이게 스카프를 그래도 머리카락이 3분의 1이라도 가려질 정도로 써야 되는 분위기였지만, 제가 또 23년에 자꾸 23년 얘기를 하는데 충격이 너무 많았거든요. 23년 가서 그래서 23년에 가면서 이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레깅스 패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크롭티랑 그치 그런 운동복 거를 같은 것들. 입고 예? 다녀가지고 예? 밖에서? 밖에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세 글자 룰루? ALO. 그죠. 저런 거. 예? 그거 체질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두바이 쪽에서 뭐 이렇게 된 건지 그치, 뭔지 그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신기하다. 제재대로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포기한 거 없다. 온갖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건 경찰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고, 경찰 앞에서도 뭐 이렇게 담배 피는 여자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란의 히잡 기준이라고 하면 뭐 헤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헤어 밴드 약간 이렇게 쓰는, 조금만 이제 갈리고. 저런 거, 아니면 뭐 약간 패션으로 쓰는 이렇게 삼각 아니면 사각형 조그마한 스카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로 묶는 저런 거라든지. 그런 거 하고. 남자들도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 그치, 스타일이지 그치. 않아요? 막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헤어밴드 그래서 쓰지. 저것도 하고 그냥 스카프도 쓰고, 그냥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스카프랑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히잡을 제대로 쓰고 그런 분위기죠. 그냥 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거를 소화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특히 미국에 지난 3, 4년 동안 한국 패션도 미국 많이 들어가겠거든? 네. 이랜도 한국 사람 특히 한류 때문에 막 한국 패션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갖게 된 거야? 그거는 뭐 화장 스타일이라든지 그치, 화장품 화장, 그치. 이런 거는 엄청 난리는 아니죠. 진짜? 그거 없어져 못 구하는 거지 관심이 많은데, 옷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야? 옷 스타일은 이란 사람들이 이란만의 스타일은 너무나도 또 있어? 고집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Y2K 패션 이런 거 한국에서 알지.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소화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 걸렸어요. 나도 지금도 못 받았어. 나도 지금 이렇게 입고 있잖아. 저는 그다음 영향을 받은 게 이 정도라. 저는 원래 이렇게 뭐 그냥 심플하게 입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딱 심플하게. 요즘은 또 보면 막 호리에 레이스 같은 거, 막 커튼 레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저런 거 쫙 하고 막 뭐 액세서리 엄청 하고, 액세서리 미쳤지. 가방이랑 뭐 뭐지 바지 같은 데다가 기ring 이런 거 엄청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인형 요만한 거.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쉽지 않겠다. 그치, 할 거 너무 많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따라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란에서 제가 한국에서 크록스를 좀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그치. 엄청 신지. 제가 이게 마지막 이란을 갔을 때 그거 신고 갔죠. 그래서 다들 친척들이 놀리더라고요. 너 이러고 다니냐고. 이거는 화장실 슬리퍼 아니냐고. 물론 크록스가 뭔지는 알고 있고, 크록스는 웬만하면 뭐 해변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데에서 신는 거지, 신고 막 거리에서 돌아다니면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웃기더라고요. 슬리퍼로 다니고 뭐 어때서? 또 밖에서 보면 샌들은 신는 사람은 있지만 슬리퍼라든지 크록스를 그렇게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식당을 하다가 힐을 신고 엄청나게 꾸미고 화려하게 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 또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또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패션을 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란에서 또 그 패션으로 했다가 너 옷이 없냐? 진짜? 근데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를 밖에 나갈 때 입는 거냐? 왜냐면
한국에서 굳이 밖에 외출할 때 입을 옷, 그냥 편하게 나갈 때 외출할 때 입을 옷, 그냥 운동할 때 입을 옷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편하게 입는 편인데 그렇지. 근데 거기는 또 이게 자리에 그 뭐랄까요, 자리마다의 그 드레스 코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확고하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더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좀 깔끔하고 좀 제대로 꾸미고 저는 이게 한국에서 또 화장을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밖에 돌아다닐 때 특히 더울 때 되게 찝찝하거든요.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치, 그래요. 그치. 그래서 잘 뭔지 안 알지. 하는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란에서 그랬다가 어머니가 원래 화장하면 뭐라 하는데 그쵸, 원래는 너 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 라고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화장을 안 해? 안 라고 하는 하면 또 거예요.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해봐 하면서 뭐 못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왜 이렇게 힘없이 그치. 아무나 화장하고 색조 이런 거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안 하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국 스타일대로 편한 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문화 차이를 좀 많이 느꼈죠. 근데 이란 사람인데 이란에서 문화 차이를. 나는 그 반대거든. 나 미국 하면 나는 그 아직 뭐 화장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스킨케어 막 로션이나 그래도 토너 같은 거 바르면서 살거든 지금도.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한국 나도 오래 한국 살아서 그런데 당연히 오기 전까지는 안 했지만 뭐 그 선크림도 필수고. 미국에서 남자들 앞에서 그걸 하면 뭐라 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하지? Are you? Are you serious? Yeah, you know, yes, exactly. 그거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 진짜 나 립밤도 그러지 않아요? 그치, 나도 립밤 써.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여자 하는 거지. 남자 왜 그거 해 이렇게 뭐. 하면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남자 전용 네일샵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란에. 진짜? 와, LA는 한국보다 더 앞서 있네. 저는 이게 한편으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게 그 약간 홍보용 릴스 이런 거 SNS에 올라오는데 남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니 이건 너무 물론 뭐 꾸미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거를 뭐 차별하고 뭐 이럴 건 없는데 그거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요즘 남자들은 또 굉장히 외모랑 뭐 피부 관리 이런 거에 좀 많이 진심인 것 같아요. 이란에서도. 신기한데. 네일샵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나도 나도 남자 네일샵 하는 거 보면 나도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웃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거기 가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러면 이란에서 남자 화장도 해요? 화장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네일은 하는데 화장까지 네, 안 이 하는. 네일이라는 게 뭐 아트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냥 깔끔하게. 이제 뭐 매니큐어 이런 그치. 거보다 그냥 뭐 관리, 그치. 뭐 저런 거 발바닥 이런 거 뭐 각질 관리 뭐 이런 그런 거를 오케이. 하고. 그거는 그러면 뭐 괜찮다. 내가 안 할 것 같지만 나는 그거 뭐 봐줄 수 있다. 눈썹도 예전에는 남자가 뭐 눈썹이 이렇게 중간에 조금 뭐 미간 쪽에 뭐 날 수가 있잖아요. 다 이런 있을 거야 거의. 예전에 남자가 오늘 그런 걸 뽑아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 보면 다 없더라고요. 오, 그거 나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네, 좀 많이 좀 남자들이 오히려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냐면 이거 특히 남자의 미용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아시아부터 생각하거든. 이거 아시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완전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중동에 있는 이란은 또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아마 이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뒤에 튀르키예가 다들 뭐 튀르키예가 유럽이랑 좀 많이 가깝고 뭐 유럽 쪽이랑 또 뭐 유럽 편이랑 뭐 아시아 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다 유럽이랑 사실 아시아를 좀 연결하는 그런 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더 자유롭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튀르키와 이란 남자들은 좀 많이 비슷한데 어떨 때 보면 이란 남자들이 훨씬 더 뭔가 자유롭고 뭐 꾸미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뭐랄까요,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도 적극적이지 않은. 진짜 너무 나 사실 한국에 와서 내가 미국 사람이랑 여기 유럽 사람 특히 남자들은 바로 구별이 가능해요.
그게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유럽 스타일 사람 때문에? 그치 스타일이랑 관리하는 거. 미국 남자는 관리 하나도 안 해. 관리를 안 하는. 특히 미국 남자들이 이상한 특히 캐키 반바지 같은 거 입으면서 하나도 이제 안 어울리는 티셔츠에다가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가끔 보면 스킨케어를 안 하는 사람이 피부가 더 좋더라고요. 그럴 수도 보면 있지. 열이 나도 이렇게 답답해.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또 근데- 다양한 종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나는 그래도 한국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한국 사람만큼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인 치고는 많이 어려 보이게 됐다고 생각해. 한국의 뭐 피부 관리랑 피부과 다니면서 그래서 미국 돌아오면 사람들이 다 어리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해. 스킨케어 정도는 1등이지. 1등이죠. 1등이지.